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EBS에서 방송한 자본주의 시리즈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설명한 영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용창조에 대한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급 준비율의 퍼센트를 가정하고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얼마를 예금한다. 그러면 은행은 지급 준비율에 따라 돈을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준다. 대출을 받아간 B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 다른 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에 따라 돈을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을 C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돈이 생긴다는 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며 이해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실제와는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지폐다발을 주나요? 또한 은행 입장에서도 고객이 맡긴 돈의 10%를 보관하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용창조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부채라는 것인데요.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은 나의 입장에서는 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고객이 돈을 달라고 하면 원금과 이자를 내놓아야 하죠? 이것을 예수부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입니다. 과거에는 금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만들어냈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오로지 장부에 의존하여 돈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그 금액이 수십억이든 수십조 원이든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종의 스토리보드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 3천만 원과 은행빚 7천만 원을 끌어와서 집을 샀다고 할 때 이 많은 내용을 대차대조표에는 아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데요. 좌측 차변에는 제가 구입한 집을 넣고 우측 대변에는 자기 자본 3천만 원, 은행 대출 7천만 원이라고 적으면 끝입니다. 간단한 표 하나로 많은 내용이 명쾌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배경 지식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전입니다. 신한은행에 1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간 홍길동 씨를 통해 신용 창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났더니 홍길동 씨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1억 원의 숫자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을 손에 쥔 홍길동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예금한 1억 원을 내가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겠지? 아니면 신한은행 금고에 있던 1억 원을 나에게 입금해 준 거겠지? 둘 다 틀린 이야기라는 것은 은행 장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장부의 자산 항목에 뭐가 들어와 있나요? 홍길동 씨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서라도 돈을 다 갚겠다라고 약속한 차용증이 은행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출 채권 또는 모기지 채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부채 항목을 살펴보았더니 홍길동 씨 앞으로 예수부채 1억 원이 잡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에서 설명드렸듯 홍길동 씨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이렇듯 은행은 1억 원의 자산과 1억 원의 빚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하면 합은 0입니다. 신한은행은 장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홍길동 씨는 1억 원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예금에서 1억 원을 빼오지도 않았고 신한은행 금고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벼랑간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신용창출입니다. 누군가 100만 원을 맡기면 10만 원을 킵해두고 90만 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장부상의 대출 채권과 예수부채에 아다리만 맞추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다면 지급준비율이라는 건 뭘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신한은행 장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좌계좌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은 신한은행이 한국은행에 만들어 놓은 계좌인데요. 홍길동 씨가 신한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듯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놓습니다. 홍길동 씨의 계좌에 있는 1억 원이 홍길동 씨의 자산이듯 한국은행에 있는 신한은행의 당좌계좌는 신한은행의 자산이 됩니다. 신한은행 고객들의 예금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장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당좌계좌에 있는 금액이 한국은행의 부채 항목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 씨의 계좌 잔액이 신한은행의 예수부채이듯 신한은행의 당좌계좌는 한국은행에게는 예수부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신한은행 당좌계좌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급준비율 역시 이해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총 대출금의 한도가
신한은행 당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지급준비율의 역수를 곱한 금액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 당좌계좌에 5조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대출금의 총 한도는 50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신용창조와 지급준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텐데요. 부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